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NH투자증권의 좀 셀트리온에 대한 사랑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신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셀트리온 주주한테 아주 악명높기로 유명하거든요. 이제 매도 짜치기로 인해서. 근데 NH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을 주관하면서 일단 목표 주가까지 상향해주는 레포트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지난 방송에서는 2분기 진펜트라 매출하고 IRA 법안 수혜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요인들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자사주 매입을 주가 시뮬레이션까지 해드릴 예정입니다. 최소 20% 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팔지 마시고 꼭 버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투자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실제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하고 있으니까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니까 살짝만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에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매출을 상향하는 그런 아주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에 7,200억 대비해서 7,400억까지 나오면서 영업이익은 다소 아쉬우나 일단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1분기에 뭐 감가상각비나 4분기 매출 조정 등으로 인해서 1분기에는 본격적으로 실적을 나타내기보다는 2분기부터 회복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요. 실제로 목표 주가의 상승 근거로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이 앞으로 증가할 부분, 그래서 실제로 5천억 원의 영업이익 컨센이었지만 실제로는 6,300억 수준까지 늘려주면서 일단 증권사에서 대신과 NH가 좀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시나리오별로 좀 분석을 해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시나리오는 유플라이마가 미국 MS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휴미라가 특허가 만료되면서 유플라이마의 그 바닥권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0.00대의 그 MS를 마켓시어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사실 최대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휴미라 시장이 AVB가 독점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특허가 만료되면서 일단 추가적으로 유플라이마가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일단 램시마와 트록시마 그리고 유플라이마까지는 가시권에 있는 이제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뭐 스텔라라나 졸레어, 뭐 악템라, 뭐 아일리아 뭐 줄줄줄줄 있지만 세컨 웨이브에 관련돼서는 일단 뭐 기대감만 있는 수준이다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운사이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유플라이마가 이제 MS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좀 다운사이드를 예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바이오시밀러의 평균이 약간은 하락화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IRA 법안 때문에 오리지널 신약의 가격이 떨어지고 바이오시밀러가 좀 마켓시어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바이오시밀러 사랑은 미국에서는 이제 행정 명령이라는 우리나라처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두로 지시하고 사인만 하면 되는 그 행정명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 보니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자사주 매입 그리고 자사주 소각 공시까지 나왔습니다. 자사주 취득 결정을 이제 뭐 공시 다 보셨겠지만 한번 짚어드리면요, 3개월 동안 살 겁니다. 취득 예정 금액을 공시했는데요, 약 750억 정도입니다. 750억을 오늘 종가인 17만 1,000원 수준으로 나누면은 주식수가 43만 주 정도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큰 수준이고, 이때 실제로 올해 초에도 이렇게 750억 원치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밀리지 않는 모습 보였습니다. 3바 밀릴 때, 3바 오를 때 물론 오르지도 않았지만 3바 밀릴 때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는 3바는 그대로 있는, 아니 셀트리온은 그대로 있는데 3바는 밀린 수준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매수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위탁 중개업자가 NH입니다. NH. 그다음 메리츠 증권이고요. 어떻게 나올 거냐면요, 아마 여러분들 쓰시는 HTS에서도 매매 동향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최근에 개인이 많이 들어온 거,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했는데 사실 쌍끌이 매도 기간이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그래서 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고요. 자사주라는 탭을 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3월 26일까지 자사주 매입을 끝내고 잠시 쉬었다가 또 다시 한 달 만에 자사주 매입 봉시를 하면서 시장을 바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적어도 개인이 팔 때까지 절대 매도하지 마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주가가 왜 빠졌냐 하면은 코스피가 밀렸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이 밀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같이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빠졌다라는 것은 시장을 먼저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사주 매입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자사주 총량의 10%에 해당하는 이 111만 주에 대한 소각입니다. 소각. 셀트리온이 4천억 원의 자사주 소각에 이어서 또 2천억 원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주식 소각 예정에 따라서 발행 주식 총수가 100만 주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억 1692만 주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살짝 그 상식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사주 매입하고 자사주 소각이 있어요. 이제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마침 셀트리온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직접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입니다. 보통 이제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다라고 자사주 매입하는 거고요. 보통주의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회사가 보유하는 당연한 거죠. 회사가 한 주 보유했는데 시장에서 주식을 두 주 샀다 그러면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은 세 주가 되는 건데 기존 발행된 주식에서는 영향이 없어요. 기존 총 발행 주식은 영향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 물량을 소각시키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물량들을 가져오면서 주가를 더 희소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주의 주가를 직접적으로 부양하는 대표적인 방법이긴 한데 자사주 소각이 훨씬 더 영향이 큽니다. 보통은 자사주 소각이 나오면 오늘 지수만 좀 좋았다라고 한다면 더 많이 올랐을 텐데 물론 오늘 하락하긴 했지만 자, 기본적으로 이 한 주를 가지고 있었고 두 주가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세 주를 만들었잖아요. 이걸 없애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을 돈을 주고 사버려서 없애버리는 건데 기존 발행된 주식이 감소하는 거죠. 기존에 세 주가 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없애면서 한 주당 가치가 상승합니다. 1,000원을 벌면은 10주를 가지고 있으면 한 주당 100원을 버는 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5주로 바꾸면은 한 주당 200원을 버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 가치가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올라가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자사주 소각입니다. 회계적으로도 엄청나게 좋은 게 자본금이 바로 증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는 무상증자 한 주 가지고 있으면 공짜로 돈 주는 무상증자 이 다음으로 자사주 소각은 보통 호재로 인식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시뮬레이션 두 가지를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원래 24년에 그 컨센 당기순이익의 컨센을 보시게 되면 5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뭐 원래는 5,300억 수준이었는데 증권사들이 예측한 거는 5천억 원 수준이었어요. 5천억 원 수준. 그래서 6,500억으로 추가 상향했다라는 게 바로 이 NH의 보고서거든요. NH 보고서를 안 갖고 왔네. NH 보고서인데 주당 순이익이 3,425원입니다. 지금 발행된 주식으로 나누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53배의 펄을 적용하게 되면 3,425원을 53배로 적용하게 되면 18만 원이 목표 주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최근에 목표 주가 아래로 밀린 거는 당연하게도 그 이론적인 가격이 시장에 100%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가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이틀 동안 급락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받치고 있던 이 가격 밑으로 내려온 건데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엄청나게 큰 추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8만 원 정도가 목표 주가였는데 자 6,500억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당 순이익이 바로 4,452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아까 3,425원이었잖아요. 거의 1,000원 가까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452원의 주당 순이익을 그 다음에 53배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 코스닥 전체 평균이 한 50배 수준인데 셀트리온은 45배에서 50배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53배 좋았을 때를 가정하는 겁니다. 물론 보수적으로 보면은 4452에서 45를 곱해야 되는데 일단 53배가 평균적으로 제가 시뮬레이션 한 게 맞더라고요. 증권사 애널들이랑 비교하는 결과로.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일단 23만 5,980원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만큼은 맞춰야 된다 하는 주가가 23만 5천 원인 거죠. 왜냐하면 주식수를 가지고 얼마를 벌었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형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수가 100만 주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현재 2억 주에서 0.5% 정도 감소가 되는 겁니다. 100만 주면은 그러면은 주당 순이익이 0.5% 정도 증가하다 보니까 이 가격에다가 0.5%를 곱하게 되는 거죠. 1.005를 곱하게 되면은 약 27만 원, 한 2천 원 정도 차이가 되네요. 이 주식 소각으로 인해서. 그래서 23만 7천 원 정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올라오면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뭐 이렇게 이론적인 얘기는 뭐 사실 이론적인 뿐이지만 또 차트가 또 얘기를 해주는 거죠. 셀트리온이 잘 버티는 다가 지금 이틀 동안 급락을 하면서 오지 말아야 될 17만 원 초반까지도 온 상태입니다. 포즈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 하면은요. 지수가 밀렸어요. 지수가 이틀 동안 연속으로 급락했습니다. 이거 사실은 지수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이제 올해 초에 급등하던 수준에 뭐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거든요. 얼마야 이거? 2월 달이니까 2월 달 수준으로 주가가 돌아온 겁니다. 반도체 다 올라오고 이제 급락할 때 잘 버텨왔던 코스피가 이틀 동안 급락했던 때문인 이유로 여러분들 잘 버티시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주가 밀린 거 얼마 어떻게 보면 선방한 거예요. 오늘 이 자사주 소각 이슈로 인해서. 그러니까 잘 버티시면서 제가 드리는 이 최근 소식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꼭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